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의 딸을 가진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듣다가 채널을 틀었더니 글을 쓰게 되었어요. 조금 떨리지만 어색하긴 하지만 용기를 내어 다른 분들처럼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항상 지질이 복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그 말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게 되었어요. 예전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넘겨들었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들이 낳고 100일을 채 만나지 않고 도망치셨고 저를 돌봐주신 할머니조차도 인정이 없는 분이었어요. 밥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죠. 5살이나 6살부터 정말 작은 일부터 해야 했어요. 어릴 때 일을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사실 몇 가지 기억이 납니다. 그릇들을 씻어서 정리할 때 귀와 손이 떨어질 것 같아 울었던 기억, 뒷마당에 있던 닭이 무서워서 울면서도 모이를 주던 기억도 있죠. 한 번은 계란을 집어들어서 수탈객에 공격당해서 크게 다쳤던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당시에 제가 다쳤던 것을 신경 쓰지 않고 계란을 깨어 먹었다고 혼을 내셨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저를 버려두고 떠나셨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없고 조부모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일찍 성숙해야 했죠. 어릴 때는 성숙해진다는 말이 칭찬처럼 느껴졌지만 어른이 되어서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깨달았어요. 어린아이가 빨리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게 살아왔다는 의미니까요. 그런데도 다행히도 동네 이장님께서 저를 가엾게 여겨주시어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어요. 제 계집의 할머니는 배울 곳이 없다며 제가 손에 나타나기만 하면 어디든 공장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장님은 요즘은 모두가 배워야 한다고 하고 배우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득하여 할머니가 허락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당시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매우 먼 것을 생각하면 걸어서 거의 2시간을 소요했었어요. 어떤 날에는 10원이라도 부탁하는 사람에게 그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학교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이지 죽은 사람처럼 조용히 다니고 집에 돌아와서는 집안일을 다 처리해냈어요. 방학 때는 다른 사람들의 집에서도 돕고 있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야기하시는 밥값을 제대로 벌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 순간 참 서러웠죠. 제대로 노력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다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짐했어요.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먹는 음식으로만 굴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일이 끝나게 된 건 제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면서였어요. 물론 쉽지 않았죠. 할머니는 제가 평생 스스로를 먹여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볼 일 없다 이거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은혜도 모르고 여기서 나가서 산다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긴 온통 논과 밭뿐인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해요? 내가 아는 공장이 있다니까 거기에 다니면서 돈을 벌고 시집에 가면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살기 싫어요. 뭐, 땡년. 지엠이 닮아서 저렇게 이기적이지. 그럼 난 여기서 혼자 죽으라는 거냐? 평생을 어린 시절부터 나가라고 하신 건 할머니세요. 꼴도 보기 싫다고 하는 건 당신이 손이 야무지 못하고 돈을 벌어오는 죄가 없다면 이제 불편하시니까 나가지 마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알면 바르게 밥값을 내고 월급을 받으면 돈을 보내주든지요. 6살 이후로 저 매번 제 밥값을 내지 않았어서 굶어야 했고 지금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고작 38kg 밖에 안 나가요. 이건 제 성질이 더럽고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아서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손녀예요. 아무리 부모가 무책임하게 버리고 간다 해도요. 조금 더 예쁘게 봐주시고 너그럽게 품어주실 수는 없으셨어요. 제가 할머니에게 손녀로서 키운 것이에요. 집에 온 손님들도 이렇게 대접해 주시지 않죠. 이렇게 키워주니 뭐, 품고 예쁘게 되었어요.
한 짓이 예쁘면 품고 예뻐하는 것이죠. 이제 됐어요. 앞으로는 여기 다시는 안 올 거예요. 만수무강하세요. 할머니는 나가는 제 뒤에 서서 저주를 다 퍼붓으셨어요. 나가서 죽을 거고 살더라도 빌어먹을 거지처럼 사겠고 남편한테 얻어맞으면서 아이를 키우다가 다 키우면 버려져서 길거리에서 죽을 거라는 저주였어요.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았답니다. 아마도 그 저주가 제 마음에 큰 상처로 남은 모양이었어요. 누군가를 만나도 문득 그 저주가 떠올라 헤어진 적이 있었으니까요. 싸울 때 언성을 높이거나 혹은 물건을 던지는 것에도 저는 그 저주가 떠올라 헤어지곤 했어요. 그렇게 서로 고르고 올라 만나게 된 것은 남편이었고, 남편과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 선택하게 되었어요. 결혼도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요. 나는 우리 아들이 정상적인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마음을 알아요. 엄마의 부모님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아시게 됐어요? 맞아요. 부모님 마음은 그런 거죠. 우리 아들은 직업도 꽤 괜찮고 그 사별하긴 했지만 부모님 자리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씨는 우리 아들이랑은 맞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는 가벼운 마음으로 결혼을 선택했는데 남편과 싸운 적이 없어서 그랬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시누이를 만나고 나니 결혼이란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들지 않았죠. 생각 없이 말을 뱉는 시누이도 예에 있는 척하면서 아픈 곳을 찔러대는 시어머니, 중재도 못하는 남편을 보니 그냥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허락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남편이 간곡하게 다시 만나달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인사를 가게 되었죠. 그랬더니 제게 사과까지 하며 잘해주셨습니다. 아낄 때는 내가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그쪽 아니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있고 저도 혼자 곰곰이 생각하니까 너무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미안해요. 아가씨. 네, 아니요. 맞는 말인데요. 괜찮습니다. 예에 바르게 하는 거 보세요. 역시 사람은 한 번 보고는 모르는 게 법이죠. 내가 너무 성급했어요. 부모님이 없는 게 아가씨 탓도 아닌데. 아니, 늙으면 이래요. 이해해 주세요.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허락해 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그렇게 돌아가는 거 보고 제 마음이 그랬어요. 우리 아들 때문에 아니고 꼭 나를 보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 가족이 되어서 좀 더 챙겨주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앞으로 한 가족으로 잘 지내요. 예전처럼요. 일은 마음에 담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뒤에는 너무 잘 대해주셔서 제 생각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도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잘 따라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뀐 행동과 친절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결혼식이 끝난 후 2달이 지나고서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되었던 것이었죠. 더구나 그 2달 동안 속이기 위해 출근까지 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감기와 몸살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이 좋지 않았고 그날은 특히 식은땀이 나서 회사에 출근했다가 일찍 퇴근해 집으로 왔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러던 중에 집에 있는 남편이 야근이 있다며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고 추궁한 결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나를 속였다고 어머님과 아가씨가 숨기지 않고 그냥 취직하면 나중에 알려줄 생각이었어요. 첫 출근 날이었거든요.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돼지급이라 얼마 되지 않아요. 1년 정확히 1년 다녔어요. 회사에서 자르긴 했어요. 그게 맞아요.
확실해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자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전화해봐도 되겠죠? 제대로 직접 설명해야 해요. 아무래도 이상했어. 솔직히 단순히 회사를 그만뒀다고 어머니의 행동이 그렇게 변하는 것도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 뭔가 더 있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었어. 이직하면 말하려고 했어. 나도 좀 쉬고 싶었어. 진짜 미안해. 여보, 우리 결혼했어. 그건 의견을 나눌 때 함께 했어야지. 몰라, 나 싸우기 싫다. 내가 빨리 재취업하면 되잖아. 미안해. 응,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타고난 게으름뱅이였습니다. 동화 속에서 나오는 배짱이를 인과하면 딱 남편의 모습과 똑같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거기까지 상상하지는 못했어요. 남편은 주기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회사를 떠난 아들을 황급히 결혼시킨 거였고요. 즉, 며느리에게 게으른 아들을 맡긴 거였죠. 지금 생각해도 분통이 터져 나오네요. 그때에는 이혼을 하는 게 맞았을 텐데, 하지만 제 감기 기운의 정체가 바로 임신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버렸어요. 낙태를 생각하기도 했지만, 아무리 회사에 취직을 권하더라도 늘어져서 잠 안 자는 남편을 보면 그 누구도 아이를 낳아 키우자는 생각은 하지 못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제가 제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택한 남편과 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차마 지울 수가 없었죠. 여보, 나 아이 낳으면 일 못한다고 그러니까 제발 좀 일 좀 구해. 지금 거의 1년이 다 됐잖아. 1년이면 충분히 살 거 아니야? 사람들이랑 섞여 있는 게 힘들어서 그래.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그래서 이렇게 평생 살겠다는 거야? 내가 당신 먹여 살려야 해 그런 뜻이 아니라,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지. 당신이 돈 못 벌어오면 내가 엄마한테 가서 쌀도 좀 얻어오고 반찬도 가지고 올게. 그러면 먹고 살 수 있잖아. 여보, 왜 소리를 지르니? 싸우는 거 싫다고 했잖아. 알았어. 내가 일자리 구해볼게. 망할 놈, 망할 놈, 망할 놈, 이런 말을 하긴 그렇지만 남편은 진짜 망할 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정신병이 올 것 같다고 하는데 남편은 타고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밥도 안 먹고 잘 지낸 거야? 가만히 먼 산을 응시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과자를 먹거나 TV를 하루 종일 보고 있었죠. 그리고 저와는 정반대로 밤낮이 바뀌어 있어서 늘 새벽에 돌아다니고 낮에는 10시간 가까이 잠만 자랐습니다. 그 인간은 제가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늘 거실 소파에 펼쳐져 잠들어 있었고 제 얼굴을 보면 배가 고프다며 말했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정말 그 인간을 집게로 붙잡아 시골에 사는 할머니 집에 보내고 싶을 만큼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밥값을 제대로 낼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제대로 식사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밥 때문에 많이 괴롭혀왔기 때문에 아무리 얄미운 남편이라 해도 대충 해주지 않았어요. 뭘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 그냥 대충 해도 돼. 나 배고파. 여보, 대충 차려 먹기 시작하면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어도 제대로 요리해서 먹어야지. 돈을 벌면서 왜 힘든 일을 하는데 밥을 먹으려는 거 아니야? 그러나 밥을 대충 차려서 일을 하는 이유가 없어진다.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일을 구해뒀어. 이제 2달 남았어. 구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번에는 잘 될 거야. 그런데 그 망할 인간은 제가 출산하는 날까지도 일을 구하지 않았어요. 제 퇴직금을 쓰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대요. 현재는 출산휴가 지원이 많은데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물론 더 좋은 회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모르지만
저희 회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임신 및 출산일이 정해지면 그때에 맞춰서 직원을 선발하여 인수인계를 진행했고 자연스럽게 퇴직 처리가 이루어졌죠. 남편은 그 퇴직금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죠. 그러나 우습게도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께서도 그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주셨습니다. 시누이가 시집을 가게 됐으니 돈을 보태라고 하셨죠.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어머님, 왜 나이를 돈을 쓸 곳이 어딨어? 이제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어서 그래. 생활비 정도면 내가 해주마. 음식도 내가 만들 때 같이 만들어서 아들한테 들려주면 되잖니?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금처럼 쓰일 돈을 드리기는 힘들어요. 가족끼리 돈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돈은 있는가 하면 없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하나뿐인 신연자이고 내 남편에게도 하나뿐인 여동생이 있으니까 부부가 하나이고 남편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딱 자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몇 년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님도 알잖아요. 지금 집세도 올릴 텐데 그럴 때는 일부만이라도 융통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먹는 음식에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너도 도와줘야겠죠. 아이를 낳으면서 물도 절약해야 하는데 마시지 말라는 건 좀 오지 않나요? 집안일을 대신하겠다고 생각하여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 가족이 좋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너희가 힘들 때 우리가 모른 척할 거예요. 베푸는 것은 나중에 돌아옵니다. 받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볼게요. 결국 시누이의 결혼으로 인해 제 퇴직금의 절반을 내야 했지만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고 돌보면서 집에 있기 시작하자 남편은 외출을 많이 했어요. 아이가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댁에 더 자주 있었죠. 그때 확신했어요. 사람과 연애할 때 싸우지 않았던 것은 그 인간이 싸우는 것조차 귀찮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편은 문제가 생기면 피하고 숨는 사람이었어요. 시댁에서는 항상 시어머니가 약속한 반찬과 국거리를 받았는데 초반에는 잘 먹었지만 어느 날은 속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미료를 많이 넣으신 건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죠. 우리 엄마가 조미료를 많이 넣지 않을까? 근데 남편은 나는 괜찮던데 당신이 미역국 가져온 거 말이야 이러더라고요. 잘 먹었어요? 소고기 미역국 맞죠? 아닌데 내가 먹은 건 생선이야. 미역국이었던 것 같은데. 2개를 해주셨나 봐. 어쨌든 난 엄마 집에서 먹고 왔는데 그때는 괜찮았어. 왜냐하면 속이 많이 안 좋았어. 여름이라서 오다가 상한 거 아닌가 싶었어. 생선은 빨리 썩잖아. 아, 그런가. 자꾸 배가 아파서 나 병원에 좀 다녀올게. 정말 식중독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날 끓인 건데 바로 상했다는 게 이상했지만 남편이 어딘가에서 오래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넘어갔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몇 번이나 생기니 시어머니의 음식을 받아먹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맛이 너무 없었다는 거였어요. 조리 순서를 지키지 않았거든요. 양파와 파는 무르지 않았고 고기는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였기에 끔찍한 맛이 나는 요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저가 다시 요리하게 되어 남편에게 강제적으로 아이 돌보기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요람을 발가락으로 밀어주는 정도로 귀찮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도와줄 생각으로 노력했습니다. 언젠가는 일하러 나갈 수도 있는 희망을 찾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다른 일을 찾는데 더 빠른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출산금이 거의 다 떨어지자 급한 마음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반이나 남았다고 말씀하셨죠.
인간이기 때문에 포기해 버렸어요. 우유 배달? 쪽팔리게? 그런 걸 왜 해요? 아이들을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없어요. 그걸 해도 몇 푼 못 벌어요. 학생들이나 하는 거 아니죠. 팔자 좋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쪽팔리면 당신이 나가서 일하면 되잖아요. 저도 이제 다른 곳에 이력서를 냈어요. 조만간. 조만간, 이 지금 3년이에요. 3년이나 지났어요. 나이가 들면서 남편은 더 게을러졌어요. 나이가 들면 잠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더군요. 그 인간은 신생아였던 우리 아이보다 더 많이 잤대요. 자도 피곤하다는 말을 늘 하는군요. 습관처럼 했으며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 사람이 12시간 동안 기본적으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놀라웠습니다. 허리도 아프지 않았고 미동도 없이 꿀잠을 잔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 놀랐습니다. 화장실에도 중간에 가지 않고 참고 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남편이 깨어있는 동안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불판을 닦는 일을 하면서 일을 해냈습니다. 물론 시댁에서 할당된 작업도 해야 했죠. 그리고 제사는 1년에 총 6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명절, 가정행사, 생신, 그리고 김장까지의 사례들을 보냈습니다. 참석해줘야 했어요. 백수인 남편 때문에 딱히 구박은 하진 않았지만 일은 많이 시켰어요. 얘야, 누가 그렇게 맛있게 먹고 싶어 해? 내가 만들어준 만두가 일주일 전부터 눈에 띄더라고. 아, 근데 그건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업그레이드해서 먹고 싶은데 한번 해줄 수 있지 않아? 저번에 어머니 생신 때 했던 거, 다음에 시간 나면? 그래, 내가 주책인데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내가 부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줘. 아무래도 고생을 시켜버린 것 같아서 미안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 봐. 아니에요, 어머님. 언니, 꼭 그렇게 거절해야만 하나요? 만두 말고요. 우리 집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물어보니, 우리 집에는 몇 명의 식구가 있는지 물어보니, 그렇게 성의 없이 대답하면서 상처를 줘요. 또한 우리 어머니의 생일이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정도도 못 해줘요. 아가씨, 전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어 하는데 뭘 부탁하는 건지요. 집안 행사에 참석하는 건 모든 며느리들이 다 하는 일이고 제 개인적인 부탁은 겨우 만두 정도인데요. 맞죠? 제 생각이 좀 짧았네요. 제가 할게요. 그런 뜻이 없는 말로 상대방을 싫어하게 만드는 특기가 있다고 해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최대한 넉넉하게 해주세요. 제게도 좀 주세요. 네. 제 손은 원래부터 큰 편이었습니다. 집에서 한 번 음식을 만들어도 아파트에 사는 아는 분들 몇몇과 경비 아저씨께도 나눠주실 정도로 넉넉하게 대해왔어요. 어린 시절에 다짐한 대로 베풀며 살고 음식으로 너무 과시하는 태도를 갖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몇 시간이 걸려도 끝이 안 나는 양을 요청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만두를 만들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먹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고 아직 어린 제 딸이 만두를 맛있게 먹는 걸 본 순간 마음이 풀릴 뻔했습니다. 백수 남편의 식탐이 있는 시누이. 요구가 많은 시어머니 덕분에 제 결혼 생활은 불행했고 남편의 가족 명복은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딸을 낳은 것은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좋았어요. 물론 18년이 지날수록 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자라서 고등학생이 된 것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굳이 찾아보자면 더 게을러진 남편과 빼돌아진 식탐을 가진 시누이,
그리고 더 뻔뻔해진 시어머니라 할 수 있겠네요. 솔직히 좀 답답했습니다.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이거 가져가서 우리와 손녀, 그리고 너랑만 먹어라. 몸에 좋은 거야. 추어탕이야. 엄마, 나는 내가 다음에 해줄 테니까 그냥 먹지 말아야 해. 내가 다 알아. 알았어. 매번 사람들이 먹을 것만 챙겨주시려 드시는 게 맞아. 얘가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 아들을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게 좋지 않았어요. 그나마 집에서 일했던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며 일을 완전히 그만두시면서 제가 돌봐줘야 할 사람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용돈을 주시는 날마다 뭐를 싸서 보내시곤 했어요.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았던 이유는 시어머니가 싸주신 음식들이 오래된 음식물 쓰레기인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된 때, 약 2년 전에 만든 만두가 남편이 손에 들려왔을 때 우리는 받았던 모든 음식과 반찬이 과거에 만들어 냉동 보관한 것을 꺼내 먹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이해하려 했지만 어른들 중에는 냉동고에 모든 것을 넣으면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줄 때 이 사실을 모르고 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반드시 남편에게는 먹이지 말라고 당부했었죠. 마치 우리 모녀를 위해 만든 음식인 척하며 말이에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그냥 웃으며 받았어요. 엄마, 우리 할머니가 진짜로 제 생각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추어탕을 좋아하는 이유를 어떻게 아실 수 있나요? 그래, 할머니한테는 내가 손녀이니까 잘 먹고 크라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시는 거야. 언제 먹을까? 내일, 모레? 내일 먹어야지. 엄마가 일 끝나고 저녁에 해주시는 게 좋아. 난 딸에게는 비밀로 해주었어요. 남편에게도 딱히 내밀하지는 않았고 이유는 딸에게 음식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챙기려는 할머니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사랑을 가식으로 받고 싶어 했어요. 일찍이 철이 들었네 라는 말보다는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자란 것 같다는 이런 말을 듣고 싶었죠. 그래서 새벽에 시어머니가 주신 음식을 모두 버리고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을 얼렸어요. 이런 짓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지루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배달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는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철판 닦는 아르바이트만 했고 그 이후에는 식당 주방 일부터 건물 청소까지 아직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지만 돈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더 힘들더라도 더 많은 돈을 버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새벽 배송을 했고 그때 돈을 많이 받았어요. 트럭을 한 대 모아서 본격적으로 배달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몸이 정말 힘든 작업이긴 했어요. 그래서 몸은 힘들지만 집안일도 해야 했고 수험생인 아이를 돌봐야 했으며 요리도 해야 했고 실행일까지 챙겨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쉰 적이 거의 없었어요. 엄마, 왜 여기서 또 졸고 있어요? 오늘은 그냥 쉬라니까. 안 돼요. 오늘은 배송 물량이 많아서 못 쉬어요. 나랑 아빠가 다녀올게요. 넌 못하고 너희 아빠는 더 못해요.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아빠는 내가 알아서 조종할 수 있고 이전에 몇 번 따라갔기 때문에 나도 할 줄 알아요. 배달은 아빠가 시킬 거예요. 운전하고 말을 고마워하는구나. 그래서 엄마가 힘이 나 학원을 알아봤어? 알아봤는데 별로더라. 그냥 혼자 EBS 강의를 듣고 인강을 들으면 되겠다고 생각해. 허허, 다시 볼 것 같다. 거짓말하는 거지. 돈으로 눈치 볼 필요 없다고 했잖아. 엄마는 내가 철들지 않는 걸 싫어해. 나도 몇 년 후면 성인이 되는 거라는데 철이 안 들면 아빠처럼 될 텐데. 이 나이에는 철들어야 당연한 일이고 정말 필요하면 말할게. 아직은 별로구나. 나는 그 힘들었던 삶의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신이 제게 모든 복을 다 빼앗고 가신 게 미안해서 봄을 남겨둔 같은 아이였죠. 덕분에는 일을 해도 견딜만 했고 남편을 보면 천불이 나도 참을 수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아도 아이에게 부모가 되어줄 수 있고 게으르고 충격을 주더라도 신부 입장에서는 견딜만 한 수준이라 생각해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긴 세월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칠순 생일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모두 칠순이 내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내 출생신고가 잘못돼서 그래. 1년 더 빨리 해야 진짜야. 내년이 아니라고요. 아, 그래요. 어쨌든 좀 준비를 해와라고 시키셨죠. 종이에 먹고 싶은 것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냥 뷔페 같은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생각도 못했고 배달량도 있어서요. 그 일은 하고 싶을 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돈을 욕심내는 거죠? 당신이 일을 못하는 건 내 아들 덕분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왜 계속 그렇게 불평할까요? 제 아이가 약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게 부부 사는 게 아닌가요? 또한 제가 생일에 다른 사람이 해주는 음식은 먹기 싫어해요. 내가 얼마 동안 산다고 생각해? 목록을 보니 가격이 조율되지 않았네요. 음식의 종류가 18가지나 되는데 초대된 사람은 8명밖에 안 되네요. 국제세를 제외하고도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고 게다가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더구나 가격도 만만치 않은 고가의 음식이었고요. 한우 갈비찜이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가장 저렴한 것은 바로 잡채였습니다. 조개찜, 보리굴비, 간장게장, 꽃게탕, 명란 파스타 등의 목록을 살펴보니 그간 제게 시누이가 먹고 싶다고 했던 음식들이 보였습니다. 식당 메뉴판으로 보이는 시누이는 항상 뭘 먹고 싶다는 말을 쓰기 위해 매번 저만 보면 썼습니다. 식성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넘어갔지만 그것을 준비하다 보니 몸살까지 알아야 했죠. 엄마는 속 시원하게 대충 해주시고 간장게장은요. 그냥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반찬 가게에 가면 그냥 셀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새벽에 나가서 배달까지 하면 엄마가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나 도와줄 테니까 너는 들어가서 이런 걸 잡지 말고 공부해. 시끄럽게 해서 신경 쓰인다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해야지. 요즘은 총알 배송이잖아. 내 솜씨를 다 아는데 시키면 더 잔소리를 듣지. 칠순이고 정도는 하는 게 맞고 빨리 들어가. 콩나물 냄새 나는 걸 왜 잡아? 빨리. 나를 못 믿어? 나도 잘해, 엄마. 닮아서 음식도 잘하고 간도 잘 봐주고 뭐 들었는지 딱딱 맞추고. 손도 엄청 야무지거든. 알지 않아도 하지 마. 그리고 못한다고 그러지 마. 잘한다고 하면 고생만 할 테니까 알아둬. 그리고 이런 걸 가까이 하면 나중에 시집가도 일만 해. 난 내 딸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결혼 안 하면 고생 안 할 것 같아. 이해 못할 말은 없어. 왜냐하면 네가 모자라서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도 건강하게 지내고 엄마도 잘 돈 벌면서 늘 행복하기 때문에 왜 결혼을 안 하는지. 몰라. 그래도 그냥 내 맘 편하게 도와줘. 응, 딸이 나무 다듬는 걸 볼 때 마음이 안 좋았지만 시간을 맞추려고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았다. 그래도 딸이 도와주어서 2시간 정도는 잘 수 있었어요. 그 후로 몇 시간이 지난 뒤에 남편과 딸의 손까지 돌아버려서 만든 음식을 들고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보이는 손님들은 전혀 없었어요. 분명히 8명이 오신다고 했는데 식구들까지 포함하면 2~3명의 시어머니 친구나 지인들이 자리할 줄 알았거든요. 엄마, 사람들 온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내가 혼자 왔지? 그래, 좀 늦은 것 같아. 우리한테는 빨리 오려고 당부했더니 이러면 좀 늦게 와도 돼, 졸려 죽겠어. 아들은 이 시간에 참여를 찾지 그럼.
너 방에 들어가서 좀 차 좀 가져와줘. 알겠어요. 제가 잘 테니까 손님들 오면 깨워주세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오빠와 언니는 먼저 들어가도 돼요. 엄마 생신인데도 진짜로 가도 돼요. 그러자 언니도 피곤하시니 제가 뒷정리를 도와줄 테니 얼른 가시라고 했어요. 제 얼굴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니 정말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쫓겨난 것처럼 시댁에서 나왔어요. 용돈 주는 것을 깜빡한 채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면서 실내에 나온 문장은 무효랍니다. 음식이 다 비워져 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런데 친구들이 늦게 온다고 하여 혹시 상할까봐 걱정되어서요. 아, 그러세요? 이건 제 용돈인데, 어머니.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할머니, 저도 이 편지와 용돈을 조금 넣었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와 손녀가 최고네요. 그때 남편이 배고프다고 말했고,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모습을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얼른 가라고 했지만 남편이 귀찮아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른 먹을 걸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고 급하게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작게 덜어서 식탁에 올리고 나도 그 앞에 앉았어요. 애미야, 내 밥은 저기 따로 있어요. 어디를 봐도 밤새 만든 음식이 아닌 이전에 만들어서 드린 반찬들을 섞어 만든 비빔밥이었어요. 그것이 저와 제 딸 앞에 놓였고 남편께서는 약간의 갈비와 꽃게 다리 몇 개, 금방 지은 새 밥을 주셨어요.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해서 그냥 얘만 주자고 했어요. 이번에도 맛있게 잘 됐어요. 그래도 불쾌함에 고개를 돌릴 뻔했지만 그래도 제가 만든 반찬이었으니까요. 음식을 먹으려고 술을 따라서 쉰내가 퍼지더군요. 고개를 돌리니 딸이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았고 나는 곧바로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쳤지만 나는 싱크대로 가서 반찬통을 꺼내 보고는 확실했어요. 얼룩덜룩한 곰팡이가 끼어 있었으니까요. 언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엄마가 뭐 하는 거냐고 묻잖아요. 뭐 하는 거냐고요? 그건 내가 물어보고 싶네요. 지금 곰팡이 핀 걸로 저희가 먹으라는 건가요, 어머님?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음식물 쓰레기만 주시는 거예요? 행내가 청성해서 만든 걸로 생각할 때 이게 곰팡이니? 그냥 재료를 손질하다가 썩은 부분일 뿐이에요. 별별 이유 없이 이렇게 시끄럽구나. 거짓말도 잘 하시네요. 이 음식은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하지만 그 재료가 뭔가요? 제대로 했다고 하세요. 왜 그렇죠? 그냥 맛있게 먹어요. 당신도 그런 소리 말고. 그게 뭐 중요한 일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방금 내 아들을 나무랐어요. 어떻게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 그러다니 어머님께서 제 딸에게 이런 음식을 주시다니. 제게는 참았지만 제 딸에게는 그러지 마셨어야 했죠. 그러하다니요. 엄마도 모르니까 그랬겠지 싶어. 그래서 나도 그렇다고 이해하려 했어. 근데 나는 10년 이상 이런 일을 겪었거든. 식중독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5번 이상 받았고 어린 시절에도 식중독으로 10번 정도 병원에 다녀왔어. 알긴 알지만 내가 참은 건 몰랐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누가 봐도 상한 음식인데, 언니, 왜 그렇게 말해요? 우린 아까 잘 먹었는데, 난 제 밥그릇을 시누이에게 누르지 않았어요. 그러니 드세요. 얼른 먹으라고 하는데, 시누이는 인상을 구기더니 제 밥그릇을 가져가서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 몇 초 후에 토악질을 했습니다. 보셨죠? 제가 음식을 이렇게 해줬는데 왜 그러십니까? 왜냐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엄마, 나 시간 없어.
얼른 보내. 그때 신우이가 다급하게 말했고 저는 눈치를 챘습니다. 그 음식들이 어딘가에 가져갈 것처럼 가지런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 아가씨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네 제가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 엄마. 칠순이네요. 상상해도 계속 여기에 있을까요? 오늘 종일 그러시던가요? 참나, 언니 때문에 빨리 보내주려고 배려해준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다 있어서 어이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거기서 계속 앉아 있었죠. 결국 이 실직고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까지 제 요리를 자신의 요리로 속인 채 시댁에서 예쁨을 받았다니, 제가 바빠서 부탁하기가 힘들어서 엄마 생일을 핑계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하지만 이에 시어머니는 딸 때문이라는 핑계로 응수했습니다. 신우이는 우리 남편 때문이라고 하는 핑계로 하도 난리를 치고 시댁에서 울고 불고 하니까요. 얘가 요리 솜씨가 없어서 너에게 좀 도와다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나도 양심이 있어서 그랬다. 난 오빠가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그랬으면 나도 거짓말 안 했을 텐데. 새언니가 원래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오빠 때문이라고 해요. 오빠, 그들의 말도 안 되는 핑계에 고개를 저었다가 말했죠. 이혼하겠습니다. 여보, 아가. 언니 셋은 동시에 소리를 질렀지만 난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음식 가지고 이러는 게 저랑은 너무 안 돼. 맞아요. 무능력한 남편이라 해도 내 딸의 결혼식장에 손만 잡고 들어가 줄 것만으로 괜찮아 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딸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시댁 식구들을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먹을 게 있는 것으로만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진지하게 말하자면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취업을 하겠다,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한 것은 앵무새처럼 반복했죠. 그러나 제가 이혼 서류를 보내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쟤를 붙잡았어요. 내가 잘못했다, 애미야. 내가 미쳤었어.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야. 정말 실수였어. 다시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아마 그냥 생각이 짧았어. 너도 생각해봐. 내가 널 구박한 적이 있니? 못 살게 굴었니? 그냥 자식들을 잘못 키워서 내 눈치를 살펴보다가 보니 이렇게 되었어. 응, 내가 빌까? 내가 이렇게 빌면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걸 보자 신우이도 울면서 잘못했다고 했어요. 평생 동안 당연하다고 말하며 무엇이든 요구해온 사람들이었죠. 무슨 말인데? 흔들리는군요. 순간 이제까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서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의 취직에도 어느 순간부터 강하게 말하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 때도요. 잘 먹겠다고 했을 뿐이었으니까 저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제 손목을 잡아당겨서 저를 보호하는 듯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까지 우리 엄마랑 나한테만 냉동실에 있는 음식을 먹고 남은 거, 준 거 알아요? 그 음식들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딸은 신우이를 쳐다봤는데 신우이는 눈을 피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음식을 버리기도 아깝잖아. 우리가 준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한 요리를 아빠한테 몰래 들고 와서 시켰고 그것도 알아요. 야, 내가 언제 그랬어? 아빠는 그런 적이 없잖아. 어릴 적에는 없어 기억하지 못해 할 수 있겠지. 그렇죠. 어릴 때도 다 알아. 왜 내 밥 색깔만 다를까? 왜 아빠만 좋은 걸 먹을까? 나도 다 알아요. 얘가 내가 언제 그랬어? 할미는 오로지 너를 위해서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지 않아요. 거짓말 할머니.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항상 자신은 몰랐던 척. 피해자인 척 엄마가 싫다고 하면 눈물이 난다고 짜고. 너를 할머니한테 왜 이래? 뭐라도 아빠한테 혼나볼 거야? 입도 안 다물어.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몰랐어? 아니면 알기 귀찮았던 건 아니죠. 어디 사이에 끼어서 중지하는 것도 귀찮고 일하는 것도 귀찮아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야.
아빠는 정말 몰랐어. 아니야. 억울해. 그런 식으로 나를 매도하지 않았어. 할머니는 아빠와 나의 음식이 다르다는 걸 몰랐다고 했어. 그러면 딸이 뭘 먹는지 관심 없는 아빠는 진짜 아빠일까? 아빠는 내 가족으로서, 내 아빠로서 무엇을 했어? 돈을 벌어왔어. 아니면 잘 다녀오라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해봤어? 내 학교 생활에 대해 어떠했는지 물어본 적이 있을까? 아이, 그건 아빠가 정신이 없고 관심이 없었던 거잖아. 아빠랑 할머니가 서로 맞붙는 건 거짓말이야. 아빠는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기 위해 그랬던 거지. 할머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고모는 다르다. 엄마는 요리 솜씨가 있어. 저 지금 얼굴에 기쁘다는 소리를 들은 게 뭐야? 그러니까 음식 좀 줘봤자 안 먹을 텐데. 신우이가 소리 지르자마자 제 딸이 실망해하면서 비웃더니 안 먹는 거 보면서도 왜 그렇게 뚱뚱한지 모르겠네요. 말했죠. 고모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아서 제가 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딸이 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녀의 눈 속에는 저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죠. 엄마도 계속 숨기고 싶어 하는 걸 보면서 가족들이 계속 멀쩡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로 숨기고 하는 것이 더 상처네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엄마야말로 진짜 결혼하고 싶다는 것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럼 아빠와 헤어져. 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용기가 없어. 한쪽만 있다면 어때? 그게 무슨 상관이야? 평생 한쪽의 사람들에게만 의지하는 게 더 힘들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할머니, 고모, 아빠가 모두 한 명의 엄마만을 보고 살잖아.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어색한 느낌이 들어. 나도 엄마의 짐짝 같다고. 그래서 헤어지자. 이혼할 생각이 있다면 헤어져야 해. 내 핑계 대면서 날 거기 끼워 넣지 말아줘. 진정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무 짜증나서 미안하지만 당신을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 눈물로 인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숨기면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한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저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려고 애썼던 저는 잘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다시 선언했습니다. 그 뒤에 이혼은 재판까지 이어졌어요.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던 남편이었지만 정말로 털어보니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번 돈은 387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은 분할해야 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고 남편은 친권을 아예 포기하는 조건으로 돈을 던져줬죠. 그러나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쟤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잘못 키운 자식을 저에게 떠넘겨서 늙어서 다시 돌아왔으니 반갑지도 않았겠죠.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고 좋은 음식만 주었었는데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까지 찾아와 울며 빌었어요. 이제 다른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내 아들만 데리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각자 자식은 자기가 알아서 키우도록 하죠. 어머님 자식은 어머님 것이니까요. 앞으로 잘해보세요. 복수라든가 그런 것은 시댁에 필요 없을 겁니다. 그들이 서로의 지옥이니까요. 이제 게을러 터진 남편을 깨워서 시누이가 만들었지만 실패한 음식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도 음식물 쓰레기 같은 그 음식을 먹어야 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그만뒀던 일자리를 구하러 뛰어다녀야 할 날도 머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시누이도 시댁에 들키게 되겠죠. 먹고 싶은 걸 다 때려 넣으면 안 되는 개밥 같은 음식이 본인의 원래 솜씨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난 지금 제 딸과 잘 살고 있어요. 곧 대학에 진학하는 딸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확실히 이혼 후에는 금전적 여유가 넘쳤고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수험생이면서도 힘들었을 저를 위해 차려놓은 식사를 기다리는 딸에게 너무나 고마워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자식이라는 것은 꼭 하나는 부모의 모습을 담는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주먹을 쥐고 분노하는 법이지요. 난 왜 가난한 걸까? 왜 난 부모가 이럴까? 난 왜 이런 처지에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하게 움켜진 주먹을 펴면 그때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손바닥 위에 본인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부디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서러워하지 말기를 빕니다.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나에게는 내 딸이 그렇고 딸에겐 나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도 짧은 시간이죠. 다른 분들도 모두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딸 지은아, 엄마가 너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그리고 얼마 전에 왜 할머니하고 아빠를 미워하지 않았냐고 물었었지. 위자료도 받지 않고 왜 그랬냐고, 혹시 이혼한 걸 후회하냐고 말이야. 그 답은 간단해. 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어. 왜냐면 내 할머니가 없었다면 너희 아빠도 없을 테고 내 아빠가 없다면 우리 딸이 내 딸로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없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그 나쁜 사람들에게도 고마워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너희 세상에 존재하게 해준 것으로도 용서할 수 있어요. 결혼을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간다 해도 내 결정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야 너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엄마는 널 사랑한다. 고맙고 내 딸이 잘 자라주길 바래요.